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볼 때마다 철거 용역 회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저 완력으로 때려 부수는 일만 하는 철거 용역 회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많은 것을 때려 부순 이 철거 용역 정권은 언젠가는 그들도 철거될 것입니다. 저는 집권 초기에 문재인이 국가의 머리, 팔 2개, 다리 2개, 5개의 부위를 총체적으로 골절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절 전문 정권. 오늘은 철거 용역 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고교 124개를 2025년까지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죠. 자사고, 국제고, 외고, 그리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모집특례고등학교. 전부 합쳐서 124곳입니다. 어떤 것은 30여 년, 어떤 것은 20여 년 역사를 가진 한국 고교 교육의 중추적인 제도입니다. 이것을 공청회, 토론회, 장기간의 숙고, 100년지계를 위한 고민 이런 것 일체 없이 시행령 하나 뚝딱 고쳐서 2025년서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기와 배경이 아주 불순합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제도 탓으로 돌리려는 것. 조국 딸이 외고에 다녔으며 외고에서 대부분의 인턴 허위 행위가 저질러졌고 그리고 대학을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외고 등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시를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사태의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런 특례고등학교를 없애는 것의 지지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나온다는 것. 이런 거를 이용한 일종의 파퓰리즘 정책. 이런 고교 수월성 교육은 이런 일반인들의 정서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을 이런 어떤 파퓰리즘이 아니라 정말이지 이것은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어떤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근간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이 서울대학교와 스카이대학은 왜 안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여의도의 15개에 해당되는 산림이 없어지고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합쳐도 원전 2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발전량이. 전부 때려부순 원전이 사실상 8개입니다. 고리 1호기를 아예 폐쇄했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호기, 4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새로 짓겠다고 계획을 했던 원전 4기의 계획을 취소하고 때문에 전부 8기가 날아갔고 원전 2기를 짓는 데에 9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8개를 따지면 약 36조인데 고리, 월성 이거는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다 따지면 한 30여 조 원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래 외국에서 수주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각종 정비 이런 산업의 매출 규모 이런 걸 따지면 향후 문재인의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100조 그리고 수백조 장기적으로는 수백조의 국부가 날아가게 되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전은 박근혜 정권 때 엄청난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적자가 약 2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발전 부문의 가동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10%.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매출이 줄고 또 원자력 전공 학생들의 자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 정체성을 철저히 철거 파괴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규정된 나라, 반공정신으로 건국하고 반공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현재도 공산주의자 집단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의 대통령의 뇌에서 공산주의자 7명들이 차례로 기어나왔습니다. 신용복, 윤희상, 호찌민, 박노해, 손용우, 김원봉, 그리고 최근에 산호맨 공산주의 전력을 가졌던 조국까지. 저는 어떤 것보다도 이 국가 정체성의 파괴가 앞으로 이 국가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것으로 봅니다. 자, 네 번째는 한일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파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만들어 놓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그리고 지소미아를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이제는 한일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애걸하는 국가 자존심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의 도덕성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도 대단히 영향이 큽니다. 조국을 임명 강행하고 2달 넘게 조국 사태의 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가의 도덕의식, 도덕성을 파괴했습니다. 민노총의 폭력을 방치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민노총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방치함으로써 전교조가 교단을 파괴하는 행위, 인원고등학교에서 명백하게 증명된 것처럼 전교조의 교단 파괴 행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언론의 독립성을 파괴했습니다. MBC와 KBS, 그리고 연합뉴스, YTN, EBS, 이런 공영방송, 준공영방송, 이런 방송들의 또는 이 준공영방송에 가까운 방송, 이런 방송들의 이 독립성을 지도부 장악으로 파괴함으로써 이 언론들을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임기 반환점,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래도 제가 10%의 거품을 뺀다 하더라도 40%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것은 이 문비어천과 물개박수의 언론 탓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 철거 용역 정권, 골절 정권, 총체적 골절 정권, 문재인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린다면, 언론이 제 기능을 한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1등 공신은 문재인도 아니고 문재인의 내각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언론입니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보호방패가 제거되지 않으면 문재인의 이 철거, 파괴, 골절 이런 여러 가지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문재인은 커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문재인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낙연을 내세워서 대충 사과 몇 번 하고 지나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철거할 것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철거해서 철거할 것의 가지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철거가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을 철거하는 것. 사실상 철거하는 것. 검찰의 중심 기능을 철거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내년 4월 총선에 좌파 연합으로 대거 득세를 해서 헌법을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철거하고 사회주의 정책이 가미된 그런 헌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최후의 철거 용역. 철거 용역 회사가 이 나라를 얼마나 더 철거를 해 놓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버틸 것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아있을 것이고 문재인 철거 용역 정권은 언젠가는 철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